안녕하세요. 차이니즈 스토리의 김 기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아시안컵을 앞두고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보는 축구 팬들에게서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가대표팀이 이라크를 상대해 1대 0으로 승리를 하자 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국가대표팀은 현재 12월 말부터 중동으로 이동해 현지 적응과 평가전을 병행하며 아시안컵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들은 여러 국가 대표팀을 섭외해 평가전을 가지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2부 프로팀을 섭외해 경기를 치르기는 했지만 여러 차례 실점을 허용하면서 승리하고도 중국 축구 팬들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팀이 1부 리그도 아닌 2부 리그팀을 상대하면서 여러 차례 실점하는 모습은 그 어느 축구 팬이라도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2부 리그팀과의 경기가 각국의 국가대표가 나오는 아시안컵을 대비해 훈련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축구협회가 자국의 축구팀에게 여러 차례 실망에 열받은 중국 축구 팬들에게 기름을 붓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지난 1월 4일 중국 축구협회는 아시안컵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팀은 조금 특이하게도 골키퍼 4명, 그리고 공격수 3명을 선발하는 특이한 조합을 선택했는데요. 이런 명단이 나오자 축구 팬들은 아무리 중국 축구가 수비에 중점을 두고 경기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골키퍼 4명은 아니지 않냐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대표 명단은 3명의 골키퍼를 두고 다른 포지션을 전술에 따라서 선발하는 게 추세이지만 중국은 자신들만의 선택을 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도 월드컵을 앞두고 벤투 감독이 4명의 골키퍼를 예비 명단으로 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 코로나에 따른 변수로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선택한 방법이었고, 결과적으로 벤투호는 최종 명단에서 골키퍼를 3명으로 줄이면서 다른 포지션을 강화했습니다. 골키퍼는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주전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부상이나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은 주전 골키퍼가 모든 경기를 소화하는데요. 이번 중국 국가대표팀에서 최종 선발한 4명의 골키퍼가 과연 아시안컵 대회에서 어떻게 쓰여질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자 중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즈보바에서는 축구대표팀의 아시안컵 성적이 좋지 않으면 얀코비치 감독의 자리는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아시안컵이 얀코비치 감독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이날의 기사에서는 아시안컵 명단에서 골키퍼가 4명이나 있는데 네 번째 골키퍼는 출전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선발되었다라고 전하면서 젊은 선수를 기용하는 것은 얀코비치 감독이 젊은 선수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으나 그게 골키퍼를 4명이나 데려가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수 선발은 얀코비치 감독의 고유 권한이 맞지만 이번 선수 선발은 중국 내부에서도 오랜 시간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라크를 상대로 평가전을 벌이던 1월 6일 중국 대표팀도 UAE에서 평가전을 가졌는데요. 중국 대표팀은 UAE 2부 프로팀과 경기를 치러 6대1라는 스코어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의 큰 점수차 승리, 그리고 셰펑페이 선수의 해트트릭에도 중국 축구 팬들의 여론은 찬바람이 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또다시 타국의 2부팀과 평가전을 벌이는 것은 둘째치고 지난 시즌 3부 리그 챔피언 자격으로 이번 시즌부터 2부 리그로 승격한 리그에서 중하위에 위치한 팀에게 2점을 실점했다는 점에서 이번 아시안컵에서 중국 대표팀이 목표로 했던 8강을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매체들은 여론을 읽지 못하는 것일까요?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바이두에서 6대2 중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승리했다. 27세의 공격수는 3골을 터뜨리며 연패를 끊고 아시안컵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제목으로 그간 계속된 연패를 2부 중하위 팀을 상대해 끊고 아시안컵 첫 승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이어졌던 평가전 3연패와 선수 선발을 두고 말이 많았던 것이 얀코비치 감독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전하면서 축구 팬들이 자국의 대표팀을 응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번 승리로 인해 팀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기사를 읽은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는데요. 다른 국가 대표팀은 정상적인 팀들과 대결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다가오는 아시안컵을 준비하고 있지만 중국 대표팀은 평가전에서 패배하면 너무 열심히 훈련에 임해 체력이 떨어졌다든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변명을 하다가 원래 3부 리그였던 2부 리그 하위팀을 상대해 2점을 실점하고 승리하면서 자축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지 않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자국의 대표팀을 바라보는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게임에 골키퍼 2명 쓸 것처럼 뽑아가네. 아시안컵에 골키퍼 4명이라니 말도 안 돼. 골키퍼 4명 데려가는 거 누가 설명해 줄 사람 없냐? 3경기 뛰는데 골키퍼가 4명이면 매 경기마다 골키퍼가 1명씩 퇴장당하는 전술인 것 같아. 40년 넘게 중국 축구를 지켜봤는데 세계에서 중국 축구가 제일 이상한 것 같아. 4번째, 골키퍼가 감독한테 뇌물을 줬는지 조사해야 해. 최전방에 뽑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거야? 다음 경기 때 뛰는 사람이 있으려나? 골키퍼 4명은 대체 뭐야? 어린 선수들을 데려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골키퍼 4명을 데려가는 이유는 축구대표팀 평균 연령을 낮추기 위한 거야. 사실 수비를 중점으로 전략을 짜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골키퍼를 그렇게 많이 데려가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공이 상대팀 박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공격수 3명만 뽑은 건 이해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골키퍼를 데려가는 거야? 중국 대표팀만 한 경기에 동시에 골키퍼 2명 쓸 수 있도록 AFC와 협상하는 건 어때? 우린 골키퍼도 공격수고 공격수도 골키퍼가 될 수 있으니 이해 안 간다면 댓글 쓰지 마세요. 비록 조별리그 최하위로 탈락하긴 하겠지만 골키퍼 숫자는 이미 아시안컵 결승까지 준비했군. 승리를 보장하는 탄탄한 수비,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4명의 골키퍼가 뭉친다. 3연패. 이제 나는 이 팀이 완전히 망하기를 바랄 뿐이야. 더 이상 기회를 안 줬으면 좋겠어. 단 한 경기도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난 토너먼트 진출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 나는 축구 국가대표가 돈 좀 절약하고 아시안컵 경기 후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왔으면 좋겠어. 더 어린 선수를 보내는 게 낫지. 어차피 질 거니까. 아시안컵에서 훈련 좀 해야지. 월드컵 예선에서 항상 지는 건 이제 보기 싫어. 약한 팀과 평가전을 가져봤자 더 약해질 뿐이야. 이 축구대표팀을 욕 안 했으면 좋겠다. 이들 대부분은 30살 이상이야. 2년 뒤에는 누가 남아있을까? 조별게임 3경기만 치를 건데 골키퍼를 4명을 데려가네. 이보다 더 프로페셔널할 수가 없어. 진짜 이상해. 골키퍼 숫자보다 공격수 숫자가 적어. 축구대표팀 그만 놀리고 소중히 여겨라. 앞으로 몇 년 후면 아시안컵조차도 출전 못할 것 같으니까. 축구 국가대표팀을 오랫동안 본 적이 없는데 축구 국가대표팀의 골키퍼를 4명이나 데려갈 수 있는 거였어? 공격수 3명, 골키퍼 4명. 다들 어떻게 생각해? 알고 있어. 이것이 현대 축구의 새로운 포지션인 맞는 골키퍼라는 거야.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축구 국가대표에 아무런 기대도 안 할 거야. UAE 이브리그 팀 걸프 유나이티드. 진짜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 걸프 히어로즈 FC팀의 가치는 11만 유로로 중국 사보 아마추어 리그 우승팀의 가치와 비슷해. 정말 부끄럽다. 그러니까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UAE 이브리그 팀이랑 비슷하다는 거잖아. 해외로 나간 게 정말 부끄럽다. 아마추어 팀이랑 경기하고 2골 먹었다면 그게 자랑할 일인가? 어떻게 아마추어 팀보다 수비가 안 좋냐? 이건 정식 게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는 더 이상 공을 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어. 정말 쓰레기 같은 게임이군. 정말 웃기죠? 이 수준에서 이긴 걸로 영상을 공개하며 자랑하네요. 정말 쓰레기 같은 게임이군. 며칠 동안 자랑할게. 맙소사.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축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 아마추어 팀을 찾고 있어. 참 부끄럽다. 한국과 일본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봐라. 우리나라 대표팀이 연습 상대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적극적으로 중국 대표팀을 불러들여 시합을 하는 건지 궁금하다. 이번 평가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1대0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상황이 많았습니다. 실력이야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라크 선수들을 월등히 앞선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날의 경기는 심판의 오심이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아시안컵에서도 이번 평가전처럼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심판의 오심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정도의 압도적인 실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면 오심에 대한 불안은 어느 정도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결승전까지 부상 없이 대회를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 소식은 더욱 알찬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